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세의 박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법에 대한 실무 강의 두 번째로 공상공경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은 국가유공자법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에 출간됐고요. 우리 국내 최고의 법률서적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챕터가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등록 신청이나 요건 심사에 관한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등급에 관한 판정, 이 부분도 실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법 적용 배제와 관련된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모를 텐데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나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 적용이 배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또 형사처벌이 국가유공자 등록 전에도 있으면 배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망라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좀 해설을 해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상군경의 뜻과 인정 요건입니다. 군인사법상 근데 공상과는 좀 다르다, 이 점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군인사법 제54조에 의해 제1항 5호에 공상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군인사법에서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를 공상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상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공상군경이, 즉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사안의 경위를 따져가지고 보훈보상자가 될 수도 있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공상처리 받았다고 해서, 군인사법상 공상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이 되는 게 아니고, 사안의 경위에 따라서는 보훈보상 대상자도 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상군경이 되려면 먼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어야 됩니다. 먼저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그 다음에 사관 생도, 사관 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그리고 사례는 별로 없는데 소집되어서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과 보충역도 군인에 해당됩니다. 이 사관 생도나 이런 사관 후보생 또는 이제 부사관 후보생들이 해당은 되는데, 이분들도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임관하고 나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등록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하기 전 6개월부터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려 30 몇 년 동안 등록을 못한 채로 기다리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상위가 위중해서, 질병이나 상위가 위중해서 종이 제대를 하고 의병 전역 같은 거를 이제 하면 그때 등록을 할 수는 있는데, 생도 시절에 다쳤다, 후보생 시절에 다쳤다, 이런 분들은 제대할 때까지 모두 수십 년을 기다렸다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의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보존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찰, 과거의 의경이나 정경 같은 경찰에 소속된 인력은 제외되는 거죠. 그분들은 군인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입니다. 이 소방공무원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1995년에 소방공무원법을 개정해서 비로소 이제 공상군경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이런 걸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고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법의 근거를 두고 공상군경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순직군경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한번 개정이 돼가지고 이때는 직접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 훈련 중에 사망 상해를 입은 경우는 공상 공경, 순직 공경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한번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국가유공자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순직 공경이나 공상 공경의 정의 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공상 공경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군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무원 같은 경우는 특이한 부분이 좀 있는데 1950년 군사원호법, 국가유공자법의 그 전신에 해당되는 이전 법률에 해당되는 군사원호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군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군사원호보상법, 군사원호법이 군사원호보상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때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 군속은 원호 대상자에 포함시켰는데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여기 보시면은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2012년도 이후에 삽입이 됐습니다. 군인 괄호 열고 군무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무원도 군인에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 좀 있긴 있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실제로 군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했을 때 순직 공무원 또는 공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넣은 것이지 군무원이 군인에 포함돼서 공상 군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또는 교육 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2012년도 보훈체계 개편 이후에 이제 신설이 돼서 상당 인과관계만 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던 것이 이래 되면 보훈의 정체성이 너무 약화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당시 통계를 보면은 뭐 여튼 국방부에서 심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인정 비율이 신청한 사람의 한 80% 정도가 다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 체육을 하다가 뭐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다쳐도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돼 버리니까 이거 보훈의 정체성이 너무 이제 약화되는 거다. 이런 비판이 이제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분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법이 아주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판시하기를 당의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공상 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무 교육 훈련과 상위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이 인과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인과관계는 공상 군경이 되려면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직접적 원인 관계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대법원은 이게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사망 또는 상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2015두 46994 판결을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뭐 부수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그 의료 감정이나 기록 감정 같은 걸 해보면 그 감정 의견으로 이 상의는 지금 어떤 훈련 또는 직무 수행의 한 70% 정도 뭐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판단이 감정 기록에 이제 나오는데 뭐 그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꼭 그렇다고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 상이나 사망이 직무 수행 또는 교육 훈련의 상당 부분을 어떤 그 원인으로 해서 그걸 이제 주된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공상공경이 되고, 그러면 주된 원인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당 인과관계가 뭐 있는 것으로 일단 되면은 재해부상공경, 즉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 상당 인과관계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해당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이상해서 지금 공상공경의 뜻과 요건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다양한 질병 상위처를 케이스로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